자, 무토의 용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무토의 특징을 보면 양토이고 지지에 진토와 술토가 그렇다. 이게 뭐, 이 성자가 돼 있죠? 숫자가 이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그 양토가 말고 음토는 뭐가 있죠? 천간에는 기토가 있죠? 기토가 있고 지지에는 축할 때 옆에 길 이렇게 축자가 마이너스처럼 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터도 그래서 요 옆에 가운데 요 미터 옆에 나란히 이렇게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일자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일자처럼 요 일자처럼 가운데 돼 있죠? 이것을 뭐로 본다? 마이너스 보로 보면 된다. 그래서 축미는 뭐다? 마이너스, 진술은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벌판, 들판, 밭, 논등과 같은 넓은 땅이다. 요거는 뭐 넓은 땅을 볼 때는 무토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뭐다? 높이 솟아 있는 토로 보면 되기 때문에 산을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밭, 논 이런 거는 우리가 기토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확장해서 무성한 것을 포용하고 조정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산의 큰 나무는 산은 큰 나무들 그래서 그게 무성하게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뿌리가 발달돼 있어서 물도 잘 흡수하고 그러죠. 그래서 산도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나무를 베고 벌목을 잘못하면 산이 토사가 쓰러져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떤 물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이제 나무가 산에 있는 나무가 홍수 물 저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다음에 큰 산처럼 중후하고 신뢰가 있다. 이제 이게 원래 의미로 맞겠죠. 큰 산처럼 중후하고 신뢰가 있다. 무토일간인 사람은 대개 넓은 정원, 넓은 거실을 좋아하고 좁은 공간이나 복잡한 액세서리는 싫어한다. 자, 무토가 뭐예요? 스케일이 커요. 기본적으로 큰 산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이제 기토 뒤에 텃밭, 우리 논 전답 뭐 이렇게 주변에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그 텃밭 같은 거를 이제 기토로 보면 앞에서 벌판, 들판, 논 이런 것은 넓은 땅은 무토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큰 땅이 이렇게 평평하게 넓어진 땅. 대신 이제 기토는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터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무토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향이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거 그런 거는 별로 맞지 않는다. 근데 이게 기왕이면 큰 걸 좋아한다. 넓은 정원, 넓은 거실 좋아한다. 그렇죠? 자, 무토 두 글자가 나란히 붙어 있으면 무무병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그냥 만드는 말에 그냥 무토가 나란히 있으면 이런 건 무무병전을 한다.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이 경우에는 해외로 역마로 활동적이고 회의를 왕래하는 직업이 좋으며 회의를 반드시 왕래한다. 자, 큰 산 두 개가 있으면 답답하죠. 자, 큰 거 두 개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야 돼요. 자,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뜨린다. 멀리. 마찬가지로 산도 큰 덩치들끼리 옆에 있으면 좁죠. 이렇게 막 어깨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걸 떨어뜨린다. 그래서 활동 범위가 넓다 좁다 넓다. 그래서 활동 범위가 넓다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역마로 보면 된다. 자꾸 뭐다? 멀리 활동하면서 산다. 그래서 뭐 해외 역마로서 활동적이고 해외를 왕래하는 직업이 오면 해외를 반드시 왕래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뭐다? 무토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토 병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무토가 병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토는 원래 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토가 이 두 개가 있으니까 너무 좁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더 넓은 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해외와 인연이 많고 넓은 세계로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토가 용신인 사람은 자 용신은 뭐예요? 그 사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한 사람,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오행을 말하죠. 오행. 그랬을 때 이 무토가 용신 사람은 중간 역할을 한다. 무토가 아까 앞에서 나왔죠. 뭐였죠? 신뢰를 주죠. 일단 무토가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 중개 역할을 잘해요. 매개체 역할을 잘해요. 우리가 토가 뭐예요?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데 진술 중미가 다 있잖아요. 그 사이에 토가 있어서 그 계절의 변화를 잘 마무리를 부드럽게 넘어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중개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가 용신 사람은 중간 역할을 잘하고 중간 역할 잘하는 사람은 뭐가 좋겠어요? 부동산 잘 맞겠죠. 부동산. 그래서 이 중개 역할을 잘한다.
그래서 토가 토가 잘 기능을 하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맞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토는 부동산의 토다. 땅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요. 자, 큰 산처럼 듬직하긴 하나 자기만의 아집이 강하고 그다음에 산 꼭대기와 산 밑바닥의 괴리가 있듯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일으킨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자, 듬직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듬직하다 보니까 남의 말에 기울인다, 안 기울인다? 안 기울여요. 그러면 뭐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집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상대적 모든 건 상대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건 상대성이다. 그래서 앞에도 자, 기토가 전답 조그마한 밭이라면 무토는 넓은 들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틀다고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으로 보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아집이 강하고 주장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뿐이에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와 밑바닥,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도 산 위쪽은 뭐예요? 음택이죠. 이제 묘자를 쓰는 거고, 그 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힘들고, 또는 기가 강해서보다도 여건상 사람이 살만한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산 꼭대기와 밑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는 뭐가 있다? 괴리가 있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특히 병정 갈등도 마찬가지였죠.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무토에 있어서도 계절의 개념이 중요하다. 땅은 사계절에 따른 작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자, 해자축 뭐죠? 겨울이죠. 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뭐가 있어요? 축토가 있었죠. 축토. 이 축토는 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축한 토죠. 물기가 있습니다. 자, 해자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북방은 뭐다? 수예요. 그렇죠? 수고 검은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토는 물이 머물러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다, 춥다. 그래서 땅에 땅 속에 물이 얼어 있는 그런 축토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인묘진. 자,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 진토는 뭐죠? 당연히 물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오미. 자, 미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토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땅이 메말라 있겠죠. 그래서 메말라 있다. 그 다음에 신유술. 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토다. 그러니까 이것도 메말라 있겠죠. 미와 술은 메말라 있는 토고, 축과 지는 습기가 있는 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계절로. 그래서 뭐냐면 이 계절의 개념이 중요하다. 축은 봄의 토인지, 아니 겨울의 톤지, 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톤지, 진이라고 하는 봄의 톤지, 미라고 하는 여름의 톤지, 술이라고 하는 가을의 톤지. 이에 따라서 토가 축축하냐, 또는 습기가 있냐 없냐, 또는 뭐 조우가 땅이 메말라 있냐 아니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계절의 땅의 작용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같은 토지만 그 역할이 다르죠. 예, 근데 우리가 토생금이죠. 토생금. 토는 금을 생겨주는데 토가 축축해야 돼요? 메말랐어야 돼요? 메말랐으면 안 되죠. 메말랐으면 토생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죠? 토생금도 안 되고, 이 토생금이 안 되기 때문에 금을 생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축과 지는 뭐예요? 토생금이 될 수 있겠죠. 축축하니까. 미토와 술토는 뭐예요? 메말라 있고 물기가 없는 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도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미토와 술토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무가 제일 자랄 수 있는 토는 뭐예요? 진토입니다. 이렇게 계절의 조우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토 효과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무토는 큰 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빽빽해야죠. 나무가 없으면 뭐예요? 민둥산이라죠. 민둥산. 그래서 민둥산은 뭐다? 산이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는 큰 나무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산은 기본적으로 뭐다? 무토는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기토는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죠. 기토는 뭐예요? 단연생 아니면 1년생 그러한 곡식들을 키우는 거죠. 우리 전답이라든가 뒤에 텃밭은 그런 거잖아요. 무토는 기본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큰 나무를 키우는 거고, 밑에 있는 우리 주변의 기토는 뭐다? 전답 이런 거는 뭐다? 곡식들 기껏해야 나무라게도 유실수, 키가 작죠. 다 잘라버렸죠, 가지를. 그래서 작은 키에 그러한
과실수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은 기본적으로 뭐다? 큰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산에 뭐가 있으면 좋다? 간목이 있으면 좋아요. 간목. 자, 지금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동양화. 큰 산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큰 산에 뭣도 있어야 돼요? 바위도 커야 되죠. 설악산 이런 것처럼. 그래야 아름답잖아요. 바위가 뭐죠? 금입니다. 경금. 그 다음에 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또랑물도 흘러야죠. 계곡처럼 물이 흘러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개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무토, 개수 합을 하죠. 임수는 너무 크죠. 산사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떠 있어야죠. 그러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거죠. 그게 뭐다? 산에는 간목도 있고 경금도 있고 병화도 있고 그 다음에 개수도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은 기본적인 역할은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산은 주로 여기 나오네요. 간목을 키우는 것이고 을목은 그 다음이다. 물론 산의 과수원을 이제 산을 개간해서 가수원도 하지만 그건 여트막한 산이에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토는 큰 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수원보다는 간목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 나무의 동량지제. 우리가 이제 큰 나무 키워가지고 뭘로 건축자재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대문에 만들 때 뭐 금송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는 진짜 수백 년 된 거를 이렇게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동량지제를 만들 수 있는 큰 나무를 키우는 게 무토다. 과수원은 을목이라고 했죠. 과수목은 이건 어디서 키운다? 기토에서 키운다. 스케일이 다르죠? 자, 산에 나무가 있음으로써 공기정화 당연하죠. 이산화탄소에서 밤에 산소를 뿜어내죠. 그래서 공기정화도 수급도 조절하고. 이건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그게 강해서 비가 오고 그러면 산에 흘러내리는 물을 나무가 뿌리로 탁 물을 흡수해놨다가 물을 다시 없으면 다시 내뱉고 이렇게 한다. 근데 어쨌든 수급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나무도. 그것보다도 이제 흙이 목극토로 흙을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씹어졌으면은 흙이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올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벌목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물에 의해서 토가 쓸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이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수의 수급도 조절하고 화도 조절한다. 화도 조절한다. 화도 어떻게 조절할까요? 수가 있어서 조절할까요? 어쨌든 다목적 댐을 막아서 물과 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도록 한다. 그래서 다목적 댐보다 임수. 그래서 임수를 가둘 수 있는 것보다 무토, 기토 어느 거? 무토. 기토는 뭐예요? 뒤에 있는 우리 뒤에 텃밭이에요. 임수는 뭐예요? 큰 물. 이제 근데 장마져가지고 큰 물이 내려오면 기토가 되면 어떻게 그래요? 기토가 산을 넘어뜨리지는 않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산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임수가 큰 물이 와도 어떻게 무토는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토는 임수를 가둘 수가 있어요. 댐을 막아서 산과 산 사이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둘 임수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임수는 뭐예요? 큰 물은 뭐예요? 만약에 그 산에서 때리는 물이 물이 큰 물이 되면 뒤에 전답, 곡식들 심어진 전답 다 쓸어버리잖아요. 곡식들은 다 물에 잠기고 흙탕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좋잖아요. 이걸 기토타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임수 큰 물을 막는 것보다 기토다 무토다. 기토는 물을 막지를 못해요. 단지 곡식을 재배하기 위해서 속에 뭘 갖고 있다? 습기를 갖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토는 습기가 있는 토이기 때문에 습토고, 무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릴 때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를 뭐 천연답인가 뭐라 그러죠? 천답. 그렇죠. 무토도 일종의 항상 기본적으로 말라 있다. 그냥 물을 나무 뿌리에 머금고 있다가 필요할 때 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댐을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무토다, 기토다, 무토다. 댐을 만들 수 있는 수자원은 뭐다? 임수다, 개수다, 임수. 자, 이해하셨죠 이제? 자, 광물을 칠 수 있다. 당연히 광물 채취할 수 있죠. 광물은 뭐다? 경금입니다. 산에서 우리가 캐내는 광물이 경금이다. 경금은 뭐라고 했죠? 일종의 뭐다? 원석이라고 했어요. 원석. 가공되지 않는 거. 이 경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정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물도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식히고 그렇잖아요. 자, 관광. 산의 관광이죠. 우리 텃밭에 관광 안 갑니다. 큰 산에 관광 가죠. 휴양. 그렇죠? 휴양시도 산에 있죠. 수련 장소로도 쓰인다. 우리가 기토는 뭐다? 곡식을 재배하는 그런 토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무토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뭐다?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종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장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